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콘먼이 한국의 출산율을 보고 뼈 때리다 못해 순살로 만들어버린 이 한마디. 2026년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소멸이라는 초유의 롤러코스터에 안전바도 없이 탑승해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6명. 한마디로 2명이 결혼해서 0.6명을 낳는다는 건데 이게 무슨 기적의 수학 논리입니까? 국가 전체가 마치 이번 생은 글렀어. 우리 다 같이 손잡고 멸종하자. 라고 결의라도 한 것 같은 소름 돋는 침묵의 파업 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끔찍한 멸종의 위기가 사실은 200년 전 조선 땅에서 이미 똑같이 상영됐던 스릴러 영화의 재개봉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하드코어하고 핏빛 낭자한 버전으로 말이죠.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던 그 끔찍한 선택. 애절량. 과연 2026년의 출산 파업과 200년 전의 셀프 거세는 얼마나 소름 돋게 닮아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단군 이래 최악의, 아니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구 절벽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는 매년 역대 최저라는 타이틀을 갱신하느라 바쁘고 이제는 뉴스에서 출산율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어도 아, 오늘 날씨가 맑군요. 수준의 타격감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출산율 무감각증이죠.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이 낳으면 헬게이트 열린다며 출산을 깔끔하게 포기하는 건 기본이고 부모님 세대조차 내 새끼 고생하는 거 빤히 아는데 손주 낳으라고 어떻게 등 떠미냐며 체념하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10억, 강남은 20억을 훌쩍 넘기고 영끌에서 집 하나 장만하려다 이자 폭탄에 맞아 숨통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거기다 아이 하나 대학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3억 5천만 원. 이쯤 되면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내 통장과 영혼을 빨아먹는 슈퍼 럭셔리 하이엔드 사치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 전체가 거대한 오징어 게임 세트장이 된 셈이죠. 게임에서 지면 노후가 털리는데 누가 미쳤다고 아이라는 리스크를 짊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소름 돋는 데자뷰 그래프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우상향으로 미친 듯이 솟구치는 2026년의 주거비와 사교육비 그래프. 그리고 이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며 바닥을 뚫고 지하 안반수까지 파고드는 출산율 그래프. 이 X자 형태의 절망적인 크로스가 19세기 조선 후기 민생 파탄의 그래프와 각도까지 똑같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나라의 세금과 탐관오리의 수탈에 짓눌려 아이를 낳는 것이 곧 지옥행 프리패스를 끊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고통의 정점에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을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사건, 애절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시계를 19세기 초반으로 돌려봅시다. 겉으로는 애템거리는 선비들이 시를 읊던 평화로운 조선 왕조 같았지만 백성들의 삶은 이미 좀비 아포칼립스 뺨치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삼정, 즉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은 극에 달했죠. 그 중에서도 끝판왕은 바로 군정이었습니다. 16세 이상 남성에게 부과되던 군포라는 세금이 문제였는데 나라는 텅 빈 금고를 채우겠다고 이 군포를 아주 미친 듯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징수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은 그야말로 합법적인 조폭이었습니다. 황구첨정, 입 주위가 아직 노란 핏덩이 갓난 아기에게 군포를 매겼습니다. 어라? 아들 낳았네? 세금 내. 백골징포, 무덤 속에 누워있는 죽은 아버지 이름으로도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우리 아빠 죽었는데요? 알바임? 호적에 있으니 돈 내. 심지어 이웃이 도망가면 이웃의 세금을 물리는 인징, 친척이 도망가면 친척 세금을 물리는 족징까지 미친 연좌제가 판을 쳤습니다. 이 지독한 수탈 속에서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갓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채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썩어 빠진 관아에서는 이미 죽은 이 아이의 이름을 군적에 올려놓고 기어이 군포를 내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아이가 죽었다며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탐관오리들의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과 협박뿐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 밭 한 떼기마저 관아에 다 빼앗기고
더 이상 낼 세금조차 없었던 남자. 그는 결국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극단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시퍼런 식칼을 집어들고는 스스로 자신의 양근, 즉 성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 뚝뚝 떨어지는 살덩이를 관아에 내던지며 피를 토하듯 절규합니다. 내가 이 물건 때문에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는구나. 이제 다시는 자식을 낳지 않을 테니 제발 나를 내버려 두어라. 이 사건을 목격한 정약용은 너무나 참담한 심정에 붓을 들어 애절량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갈반마을 젊은 아낙 통곡소리 길고 긴데로 시작하는 이 시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라는 시스템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갈아마시는지 보여주는 역대급 고발장이었습니다. 이건 한 미친 남자의 엽기적인 기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잘라내면서까지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당시 조선 사회가 아이를 낳으면 멸망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관아의 수탈 명단에 오르고 자식은 부모를 옥죄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밤에 몰래 도망쳐 산적이나 화전민이 되거나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의 인구와 경제는 붕괴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급행열차의 티켓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200년 전의 낡은 역사책이나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뼈맞을 각오로 돌아봅시다. 물론 2026년의 한국에서 19세기 조선처럼 물리적으로 자기 몸을 훼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청년들이 보여주는 비출산 선언과 결혼 파업은 사실상 현대판 애절량과 다름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이를 낳으면 군포라는 세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는 순간 집값, 사교육비, 맞벌이 육아지옥이라는 현대판 폭탄이 무자비하게 떨어집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생식 능력을 제거하며 국가의 폭력에 저항했다면 현대의 청년들은 혼인신고서와 출산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찢어버림으로써 시스템에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조선에 아이를 낳아서 고통을 대물림할 수는 없다는 절규는 200년 전 식칼을 들었던 그 남자의 분노 섞인 피눈물과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정부가 지난 20년간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모양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대책이란 게 야, 성기 자른 건 불쌍하니까 올해 세금은 좀 깎아줄게 라고 말하는 수준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수도권 일극화, 살인적인 입시 경쟁, 부동산 거품은 방치한 채 아이 낳으면 축복입니다. 라고 떠들어대니 누가 속겠습니까? 국가가 개인의 삶과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 한 백성들은 결코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수동적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국가에 복수합니다. 바로 생산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데자뷰를 깨부술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할 것인가? 조타시를 장악할 것인가? 라는 생존 전략을 꺼낼 때입니다. 개인은 그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을 냉정하게 이용하고 낡은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생존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깨달아야 합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고 경제를 돌려주는 소모성 부품이 아닙니다. 부품이 마모되어 가루가 되고 있는데 그 위에 윤활유 몇 방울 뿌린다고 기계가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집과 교육, 노동이라는 3대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파격적이고 과격한 대수술 없이는 대한민국의 출산 거세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 애절량의 비극을 외면했던 조선왕조의 결말은 결국 처참한 멸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2026년의 출산 거세를 멈추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의 역사책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의 내일은 과거에 이미 숨어 있습니다.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역사의 평행이론, 히스토리 데자부. 다음 데자뷰를 가장 먼저 경험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